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제이크 슬리반이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 나와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미국과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CFR은 그 외교 분야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제이크 슬리반이 그동안에 미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앞에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 보시면은 마이클 프로맨이라고 외교협회 협회장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약간의 그 제이크 슬리반 소개와 질문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맨이 이제 자신 소개하면서 저녁에 굿이브닝 하니까 저녁에 아마 모임이 있을 모양인데, 자신이 President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의 회장임을 소개하면서 이틀 동안에 아마 이제 그 모임이 있을 모양인데, 투데이 미팅에서 US-China Relations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크 슬리반은 카운슬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카운슬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니까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좌관의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이크 슬리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Diffusing Tension Around Taiwan, 대만 문제를 특별히 저도 쭉 읽어보면서 대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중국이 직접 미국과 함께 맞짱을 뜨자고는 하지 않지만 중국과 대만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 중심, 핵이 어디냐, 폭풍의 핵은 바로 대만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맨 CFR 회장께서는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똑똑한 걸 보니까 분명히 카운슬 CFR에서 인턴십을 한 것이 분명 없다. 그런 식으로 제이크 슬리반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자랑스럽다. A part of the CFR 패밀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참고로 이제 제이크 슬리반은 예일대를 나오고 지금 민주당 소속이지만 자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걸 보시면 이제 바이파티전,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프로맨 그 외교협회장께서는 2019년에 제이크 슬리반이 포린 어페어스라고 외교 문제를 다루는 유력 잡지에다가 포린 어페어스에다가 제이크 슬리반이 중국을 트랜스폼 차이나, 중국을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에 반대한다는, against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favorable terms of coexistence, 같이 함께 공존을 해야 돼. 중국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경쟁을 한다든지 맞짱을 뜨는 것보다는 같이 이제 코어퍼레이팅하고 그리고 매니징 그 컨플릭트 갈등을 관리를 해야 되고, 컴피팅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코어퍼레이션 서로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디스커션을 해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쪽에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외교협회장 프로맨의 그 생각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제이크가
제이크 슬리반을 말하는데, 제이크가 2019년도에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경쟁적인 관계를 이렇게 끝내는 것, 그러한 것을 실패한다면은, 만약 경쟁을 한다면은 미국의 그런 정책들이 이것이 경쟁을 위한 경쟁, competition for competition's sake,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빠지느냐, 아주 dangerous cycle of confrontation이라고 그랬는데, 위험한 그러한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confrontation, 마주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로 치닫게 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올해 2024년 1월에 발표된 것이니까, 이 과정이 1월이 있기까지, 2024년 있기까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발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포로맨 외교협회장이 이제 제이크 슬리반에게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은 또 what degree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중국을 코아퍼레이션 해야 되고,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갈등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컴피티션 패러다임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될 것이냐. 새로운 뉴 이퀄리브리움이라 그랬는데, 이 이퀄리브리움이라면 이제 균형을 말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균형을 찾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we seek to establish with China, 우리가 중국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뭘 이렇게 찾아야 되는 이퀄리브리움, 그 균형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스티브 헤들리라는 사람도 언급하면서 제이크의 프리데서로서, 전임자로서 중에 이제 한 사람인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요 앞에 아마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 앞에 스티브 헤들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도 언급하면서 제이크 슬리반을 이렇게 외교협회장인 프로맨이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슬리반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이제 슬리반이 쭉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 낀 한국의 그러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슬리반이 말하는 것을 한번 쭉 경청해 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슬리반이 되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그 미중 간의 관계가 한국의 상황에 어떤 앞으로 영향을 미칠까,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샌디에고 1월 달에 있었는데 DC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오늘의 이렇게 목적은 중국의 전략을, 뉴 차이나 스트래티지를 언베일, 그것을 드러내려고, 중국의 뭐 전략은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트라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하인드 커튼 뒤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over the last 3 years, 3년 동안에,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 2022년, 2021년부터 2021년, 2년, 3년 동안에 일어난 그러한 일,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대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터민했던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PRC가 나오는데, PRC는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the only state, 유일한 국가였다는 거. 어떤 유일한 국가였냐면은 이제 보스하고 보스의 엔드가 나오는데, 국제 질서를 다시 재형성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나라였다. 그리고 경제, 외교, 군사, 테크놀로지컬 파워니까 기술적인 힘을 행사하려는 그러한 유일한 국가였다. 그래서 이 중국은 캐치업 앤 스페서, 미국을 따라잡아 가지고 이렇게 서페에서 뛰어넘으려는 그러한 기술을 이렇게 하이 테크놀로지 지금 이제 어드밴스드 세마이 컨덕터에서
첨단 반도체로 주로 얘기가 되는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미국을 캐치업 앤 서패스 하려는 그러한 이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어떤 압박이나 개입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남중국해로 일컬어지는 사우스 앤 이스트 차이나 씨,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때 남중국해 위쪽으로 남중국해는 이제 필리핀과 베트남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바로 남중국해라 그러고 그 위쪽으로 우리 황해 그 밑으로 서해 그 밑으로 이렇게 가는 쪽을 동중국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타이완 스트레이트, 대만 해협이 같이 포함되는 그러한 지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크 설리반은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something that really stood out 눈에 띄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그 PRC 중화인민공화국이 믿고 있는 게 뭘 믿고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지난 한 3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이게 터미널 디클라인 이제 터미널에 처한 그러한 상황이고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베이스 산업 그러한 베이스는 할로우드 아웃 움푹 파였고 그리고 우리 그 미국의 커미트먼트 미국의 이제 사명 뭐 동맹 엘라이즈가 있고 파트너 주로 이제 엘라이즈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동맹들은 이제 had been undercut 동맹들은 이제 잘려 나가고 또 미국은 struggling to manage a once in a century pandemic 과 하고 한번 이제 매니저를 이렇게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많은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뭐라고 프로클레이밍 하느냐면은 East was rising. 이제는 동방의 해가 됐다. 동방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 West was falling. 이제 서구 문명은 이제 가고 동방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came into office 사무실에 와가지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업데이트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런데 그것이 이제 did not adequately develop the strategy 이러한 전략이 적절하게 전략이 개발되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도구, 전략과 the strategy and the tools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략과 도구를 얘기하기 이렇게 아직은 때가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런 접근법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때때로 이것이 이제 좀 이렇게 대면 컨프런테이션을 한 그러한 상황임을 알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종종 이렇게 언더밸류돼 있다. 동맹에 대해서 allies and partners에 대해서 언더밸류드 된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어프로치 미국이 직접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세크레터리 블링컨 지금 이제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한 a couple of years고 몇 년 전에 그것을 이미 이제 얘기를 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경쟁적인 위치를 어떻게 더 강화를 해야 될지 또는 우리의 그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지 secure our interest and values 가치 그 이익과 가치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언급을 하면서 한 3년 동안에 지난 한 3년 동안의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그런 어프로치가 너무 far reaching investments 아주 멀리 이렇게 뻗어나간 투자 그러니까 아마 아웃소싱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in the foundation of American strength at home 미국에 이제 국내 투자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뭐 외국으로 이제 제조업들이 아마 많이 갔으니까 그런 문제들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칩이나 그런 뭐 이렇게 클린 에너지 같은 그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이크 슬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세마이 컨덕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클린 에너지 분야는 이것이 20폴더 since 2019이니까 2019년보다 20배가 성장을 했다. 반도체나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지금 20배나 성장을 한 그런 상태고, 지금 이제 중국이 아니고 미국 인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에서 미국 국내 투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투자도 우리가 중국에 많이 막 투자한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음 이제 넥스트 데케이드 앞으로 뭐 10년, 20년 그런 걸 내다보면은 3조 5천억 달러, 3조 5천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 중에는 뭐 퍼블릭과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 개인 민간 회사에서 투자하는 거하고 국가에서 이제 공공으로 퍼블리컬리 투자하는 그러한 걸 합쳐서 앞으로 수십 년간에 3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인도 퍼시픽 이제 동맹이 Allies and Partners라고 그렇게 통상 지칭을 하는데, Allies and Partners 중에 인도 퍼시픽이 있고,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UK 유나이티드 킹덤하고 US 이런 오커스 그런 이렇게 과 쿼드라든지 또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한미일 삼각 그 동맹이 있어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일본 키시다 후미오 이제 일본 그 총리랑 삼자가 모여서 이렇게 삼각 동맹을 한 그러한 내용을 해외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의 이제 allies and partners 동맹들이 어떤 행동을 보냐, 배팅을 어디다가 했냐면 중국에 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칸 이코노믹 바이탈리티, 미국은 그래도 아직 지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거의 얼마를 했냐면은 200 빌리언이니까 2천억 달러의 투자를 미국에다가 그것을 투자를 했다. 거기에는 이제 유럽,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 그 동맹들, 유럽도 있고 인도 태평양 동맹도 있고 또 G7 파트너들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크 설리반은 이런 동맹들과 함께 alongside our allies and partners들과 함께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대만 해협의 그런 안정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대만 해협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한테 뭐 직접 이렇게 앞에서 약간은 서페이스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걸 언급하기는 했지만, 대만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문제보다 대만 해협이 굉장히 어떤 눈앞에 닥친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제이크 설리반은 이 센시티브 테크놀로지라 그랬는데 아주 민감한 기술 그러한 분야, 그것을 a source of vulnerability라 그랬는데 아주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민감한 그런 기술들이 아마 이제 첨단 그 반도체 분야 같은 그런 것을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export restrictions, 그 주요한 이제 기술들을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출 제한을 export restrictions를 가하고, 여기 이제 advanced semiconductor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첨단 반도체 제조를 할 수 있는 도구, 뭐 네덜란드가 이렇게 첨단 반도체를 위해서 생산하게 되는 ASML 같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export restrictions, 무역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가해왔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슈퍼컴퓨팅 그러한 그 능력이라든지 슈퍼컴퓨팅 capabilities,
그래서 또 이제 the most advanced chips는 첨단 반도체 뭐 5나노, 3나노 지금 이제 삼성이랑 TSMC랑 말하는데 그런 반도체들. 그래서 critical to military modernization 이런 것을 이제 중국이 가져가서 군사적인 현대화, 밀리터리 마더나이제이션 하면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여기 이제 CFIUS라는 것은 커미터 위원회를 말하는데 Foreign Investment in United States 미국에서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그 해외 투자 위원회 그거를 아주 이제 크리티컬 테크놀로지 아주 치명적인 그런 기술들의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CFIUS를 가동을 하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이크 설리반은 몇 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PRC 봐라 중화인민공화국이 overtake the United States 미국을 극복할 거다. 넘었을 거다. GDP가 미국을 넘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러한 예상들이 지금 moving further and further out. 저 멀리 그 예상이 그러니까 빗나가고 있다. 저 멀리로 moving further and further out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한 순간 중국이 미국의 GDP를 능가하는 that moment may never come. 결단코 오지 않을 것이다. 않을지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국내에 대한 이제 투자 그리고 allies and partners abroad 해외에 있는 동맹들과 이렇게 깊이 연관되는 것. 그것은 더 effective diplomacy다. 아주 효과적인 외교 역할을 하고 있다. 어디에 대해서냐면은 PRC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그러한 외교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이크 설리반이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제 keenly aware 돼야 됐는데 예리하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은 United States and PRC가 economically interdependent,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ared interest, transnational problem 이것이 초국가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the risk of conflict 갈등의 그러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서로 interdependent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당선이 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다가 60% 관세를 때리겠다. 그럼 미국의 지금 회사들이 애플 같은 것도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그 소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들어올 때 60% 관세를 때리는 것은 바로 미국 업체에게 미국 기업에게 관세를 때리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economically interdependent 돼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예리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있었는데 그 노력이라는 것은 PRC를 중화인민공화국을 체인지하거나 그런 것을 이제 수십 년 동안 over several decades did not succeed 성공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PRC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짱구돼 가지고 망가질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어 가지고 on the world stage 세계 무대에서 중국은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이크 설리반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이 금방 망가지는지 이제 유튜브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보는 시각은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이크 설리반이 보는 것은 we have to find ways to live alongside one another. 서로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와, 중국이 이제 망하니까 우리 저 만주 먹고 북한은 이제 통일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제이크 슬리반을 통해서, 물론 민주당이니까 뭐 바이든이 안 하고 트럼프가 되면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지만 그것은 깨끗이 버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이크 슬리반을 통해서 누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economically interdependent, 중국과 economically interdependent 된 것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 뭐 미국 아웃소싱한 제조업체들이 다 돌아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중국과 경쟁을 한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리드를 해갈 수가 없다는데, 갈등이라든지 뭐 여러 문제, 새로운 그 냉전에 대한 그러한 것을 리드를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크 슬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decades of experience,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험이냐? 토킹하고 같이 워킹하고 누구랑? 경쟁자랑. 그 대상은 이제 한때는 그 러시아가 그 경쟁자 대상이었고, 또 그 이전에는 이제 일본과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2등 죽이기에 이골이 난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when our interest call for it, 우리의 이익이 요구가 될 때 그런 경쟁자들하고 토킹하고 워킹하고 하는데, 왜 중국과 우리가 경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같이 협력할 때는 같이 악수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야지, 서로 경쟁을 하고 한다고 해서 뭐가 남는 것이 있다고 그러냐? 그런 아마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제이크 슬리반은 2023년을 이제 줌인 해가지고 쫙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 그때 이제 1월 달 한 2023년 1월 그 정도 된 모양인데, 차이니즈 스파이 블룬, 그때 뭐 첩보 이렇게 막 스파이 블룬이 와가지고 미국 그걸 쏘고 언론에서 난리 피운 것을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이제 travel across the United States, 미국 위를 이렇게 날아간 모양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제이크 슬리반이 반응을 하는 것은, 이것은 러시아에다가 어떤 그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스파이 블룬을 통해서 우려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이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제이크 슬리반은 이 중국의 밀리터리 엑서사이즈에서 군사 훈련이 2022년도 8월 달에 있었던 군사 훈련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대만 해협 크로스 스트레이트를 loomed over the horizon, 지평선을 넘어서는 그러한 군사 훈련, 2022년도 8월 달에 그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군사 훈련이 이 대만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군사 훈련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좌시할 수가 없으니까 발리 서밋, 발리 정상회담을 프레지던트 바이든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서 하이 레벨 커뮤니케이션, 그것을 이제 홀티나 멈추기 위해서 대만으로 이렇게 중국은 항상 그 목표가 대만을 같이 통일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로 계속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발리에서 같이 이제 마약에 대한 문제, 기후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을 경직시키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이크 슬리반은 그 발리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작년 5월, 2023년 5월을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인텐시브 디플로마시, 아주 외교적인 집중 노력, 아주 외교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회를 통한 그런 이제 노력, 그 캐비넷 내각을 통한 노력, 의회는 컨그레스니까 캐비넷을 통한 그러한 노력과 full range of our relationship with the PRC,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그 관계들을 전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아주 인텐시브한 디플로머시, 집중적으로 외교 노력을 2023년 5월부터 기울였다는 것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5월에 제이크 설리반이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이틀 동안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비엔나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콘센서스, 공동 합의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 로드맵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APEC 정상회담이 열릴 때에 그때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APEC 정상회담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만나자는 걸 아마 이제 지난해 5월에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그 지난해 말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러한 그런 샌프란시스코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그러한 얘기를 왕이 그 외교부장이랑 비엔나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6월에는 세크레터리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 일, 그리고 7월에는 세크레터리 옐런 재무장관인 그 옐런이 베이징을 막 가서 이제 막 방문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언론에서 막 뭐 채권 이렇게 사라고 막 갔다는 등 막 온갖 얘기들이 소식들이 이렇게 흘러나온 그러한 얘기들. 그리고 같은 달에 옐런이 같은 세임먼스의 7월에 특별대사라고 기후 특별대사 존 케리가 또 이렇게 막 거기 이제 중국에 막 가가지고 뭘 했다더라. 그리고 8월에 세크레터리 라이몬더 미국의 이제 상무부 장관인데 디파트먼트 오브 카머스라고 저도 매주 이제 이렇게 상무부에서 보내주는 메일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칩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미국이 앞으로 이제 첨단 반도체나 그것을 어떻게 해갈지를 계속 지금 하는 것을 쭉 그동안에 저도 보아왔었는데 이 칩 라이몬드가 중국을 또 이제 방문해가지고 뭐 됐더라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제이크 설리반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쭉 해왔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방문에 대해서 뭐 옐렌이 뭐 가서 뭐 어떻게 했다느니 뭐 존 케리가 또 어떻게 했다느니 이런 것은 그 크리틱스 비평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원사이디드였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막 가서 중국에 막 어떻게 뭐 구애를 하느니 막 그런 얘기들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two-way flow of exchange죠. 양방향적인 그런 거였다고 제이크 설리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intensive diplomacy, 아주 외교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이다. 이것은 그 패칭. 그것을 뭐 이렇게 땜빵으로 이렇게 기우려고 찢어진 어떤 옷을 기우려고 하는 패칭업 하는 그 릴레이션십이 잘못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뭐가 포함됐냐면은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에 대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문제를 얘기했고 그리고 대만 문제. 그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주 얘기한 내용은 바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지원 문제, 중국이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런 문제, 그리고 대만 중국 양안에 있는 대만의 문제, 대만 해협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이크 형님께서 또 이렇게 9월 달에 왕이 외교부장을 또 어디서 만나 몰타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비엔나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몰타에서 또 만나가지고 은하를 라운드 오브 미팅을 했다. 이 미팅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코스 요리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그걸로 이제 어떤 걸로 쭉 이렇게 할지 그런 코스를 리더 시진핑이 올 때 뭐 어떻게 하고 이제 바이든과 만날 때에 그리고 또 이제 카운터 나코틱스라고 미국의 지금 펜타닐 문제가 조금 심각한데 그런 펜타닐 그런 문제 그리고 밀리터리 채널 군사적인 그런 협력 관계 상호 간에 이제
미사일 뭐 핵미사일 같은 거 쏠 일은 잘 없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먼저 통화를 한번 하고 한다 이제 그런 이제 그게 군사적인 채널이 있어야 되니까 이 채널에 대해서 밀밀 채널이라고 하는데 밀리터리 같은데 밀밀 채널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그 주간에 다수당의 이제 리더인 척 슈머가 이렇게 양당의 대표들을 바이파티전 델리게이션을 이끌고 중국에 또 이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또 이제 관리들을 또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방향이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뭐가 이렇게 뭐 음모론이 있지 않은가 뭐 온갖 추측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이크 설리반은 그것은 양쪽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몰타에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이후에 바이든이랑 시 형님께서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그렇게 만났는데 그때 3 메이저 이슈 세 개의 주요 문제들을 논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보면은 여기 빨간 원안에 드는 것이 우드사이드인데 샌프란시스코와 그리고 산호세 그 사이에 이제 우드사이드 여기 우드사이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드사이드에서 이렇게 바이든과 시진핑 함께 만나서 세 가지 3 메이저 이슈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뭐냐? 그것은 바로 마약에 대한 카운터 나코틱스 코퍼레이션 펜타닐하고 이제 멕시코 쪽에서 막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값싼 그 재료들 가지고 와 가지고 막 집에서 만든다든지 엄청난 펜타닐이 저도 한번 이 문제를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고학력자일수록 그 이제 펜타닐을 사용을 안 하고 밑에 저임금 가난한 그런 서민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펜타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카운터 나코틱스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중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하기로 했는데 앞에 이제 영김 의원 보도하면서 보니까 영김 의원은 여기 이제 마약 그 워킹 그룹을 만들어 놓고 잘 실행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것을 허드슨 인스티튜트 그게 이제 연구기관에서 또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점션 오브 밀리터리 투 밀리터리 밀밀 앞에서 이제 밀밀 채널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군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러한 것을 다시 재개하는 리점션하는 그러한 문제. 왜냐하면 한 모된 2월 동안에 군사적인 채널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2022년 말부터 2023년 이 회담이 있을 때까지 아마 이제 1년 이상을 군사 채널이 없이 굉장히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은 바이든 형님이랑 시진핑 형님이랑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드사이드 서밋에서 리스크스 오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를 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 문제, 두 번째는 군사 문제, 세 번째는 인공지능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이크 설리반은 다시 또 이제 방콕에서 태국에 있는 방콕에서 또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그 세 가지 문제, 마약 문제, 군사 문제, 인공지능 문제 이것을 또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독이더 디플로머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독에다 개가 어떤 거 딱 하나 물면은 막 놓지 않고 끝까지 그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이 외교에서도 아주 끈질긴 그 외교가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 between two major power 간에 그 strategic competition 전략적인 그런 경쟁에서 이렇게 엔데믹을 하기 위해서 왕이 부장이랑 뭐 제이크 설리반이랑 서로 이제 끈질긴 외교전을 펼쳤는지 하여튼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교저 간의 외교가 사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대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전쟁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unforeseeable. 이것은 예측할 수 없을 때도 있고 surprise. 갑자기 깜짝 놀래. 갑자기 그냥 무슨 일이 그냥 북한에서 중국에서 어디에선가 이게 스프라이즈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South and East China Sea, 남중국해라든지 동중국해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경제적으로 테크놀로지한 기술 문제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끈질긴 독이 더 디플로머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강조하는 것이 the most significant risk는 아마도 would be a crisis in the Taiwan Strait가 될 것이다. 대만 문제.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미국에 대드는 그런 문제보다도 사실 실제적인 로 들어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위험은 바로 타이완 스트레이트라는 것을 제이크 설리번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인텐시브 디플로머시가 매럴스, 이것이 중요하다. 대만 타이완 스트레이트,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외교적으로 집중하고 모든 정치력을 집중해서 봐야 될 곳이 타이완 스트레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만의 문제들은 어떤 그 아웃컴, 결과물인데, 소수의 사람들이 2022년 8월 달에 그렇게 보아왔던 그러한 문제들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No guarantee of future trends. 미래를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대만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도 같이 그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디플로머시, 외교와 디터런스, 억제가 이렇게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이런 외교의 과정들이 잘못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외교를 잘 지켜봐야 될 이유가 대한민국과 대만의 운명이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디스크라이빙하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이것이 뭔가 이제 새로운 큰 전략이 변화되는 시프트 하면 이제 기어를 바꾼다 할 때 시프트, 기어를 바꿔서 새롭게 뭔가 전략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came into office,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그러한 내용이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Not something new to American statecraft, far from it.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있는 그러한 내용임을 강조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의 그러한 그 외교적인 그 역사, 그것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고, 많은 이제 수고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러한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파티전십, 양당이 서로 나누어가지고 민주당, 공화당 나누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스트롱 바이파티전 스포트, 양당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의 진보와 보수, 특히 이제 교계 기자로서 있으면서 교계도 지금 딱 진보 보수로 나눠져 가지고 그런 문제를 극복 못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대만 문제와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속한 보수나 진보든지 그것만 옳다고 하게 되면은 큰 국가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제이크 설리반이 그런 면에서 바이파티전십, 그리고 스트롱 바이파티전 스포트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문단이 되는데, 제이크 설리반은 이런 기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not just for the United States,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but to good of global stability as well. 글로벌 스테빌리티, 전 세계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떤 대통령 후보를 보면은 이렇게 오로지 아메리카만이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이민자를 기초로
만들어진 미국이 지향해야 될 가치를 버리게 될 때 미국은 큰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이크 설리반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That is our commitment. 그래서 제가 빨간표를 해가지고 여기 사과가리 넣어놨는데 미국의 커미트먼트가 뭐냐. 초인류 어떤 그런 제국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왔는데 이제 가만히 계산기 두드려 비즈니스 물론 자본주의니까 비즈니스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군인들도 빼고 뭐 이렇게 기업들도 다 빼고 다 빼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한 30년 가까이 이제 미국을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오면서 지켜보면 미국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하지 않고 That is our commitment.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고 make money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 스스로에게도 해를 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는 I must say looking around this room looking around 주위를 둘러보고 huge number of people here from both parties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양당 민주당 공화당 여러분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That is the only way we are going to continue to succeed in this effort as we go forward.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성공적으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 그런 거 지금 따질 때냐? 우리가 보수, 진보, 보수파, 진보파 그런 거 따질 때냐? 연합뉴스 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마음 아파한 것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하는 게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고 지금 바로 대만하고 대한민국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교력 정치력을 그런데 집중해서 국민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그런 것을 재물로 바쳐서 뭔가 국가 부흥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크 설리반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플로스 박수를 쳤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외교를 뭐 때문에 하는지 국가가 뭐 때문에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제이크 설리반을 어떤 정치적인 뭐 경향이나 노선 정파로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지 중국은 미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대만 문제로 인해서 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미국에 굉장한 어떤 외교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